지난주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에 그 대통령께서 2차 종합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종합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혁신당 한 명씩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이거 대통령이 조국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예민한 상황 아니에요. 예, 조국당하고의 합당 문제로 민주당이 거의 뭐 두토막이 나다시피 되어 있는 뭐 내전 상황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황에, 이게 대통령께서 조국당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놔두고 조국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한다라는 건 이게 잘못된 이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혜태님, 조국 좋은 일이 있는지 좋아 죽던데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나 봐요. 내일 우리가 또 주저앉는 일이 생기나 맨날 잘 되겠지 하다가 너무 이렇게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예, 뭐 조국은 원래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실실 웃는 거예요. 조국이 무슨 뭐 비단 주머니가 있다든지, 조국이 무슨 뭐 비밀 병기가 있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인물이 아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모자라가지고. 근데 무슨 조국 얼굴을 보면서 정치를 읽습니까? 예? 그럼 바보 얼굴을 보면서, 바보가 웃으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바보가 우니까 오늘 나쁜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수요일 방송인가요? 목요일 방송 때인가? 수요일 방송 때인가? 하여튼 말씀을 드렸잖아. 조국에 대해서. 수요일 방송 때였구나. 목요일 방송 때. 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현주를 까면 안 된다. 그 민주당 당원들을 자극하면 안 된다. 조국당이 참 뭐 정치 지능이 모자란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채팅창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알려주지 마세요. 조국당에게 왜 알려주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쓰시더라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알려줘도 안 한다. 알려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그럴 만한 지능이 없다. 예, 온달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오늘 또 입증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실 뭘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다 알만한 일인데, 아무튼 제가 알려줬잖아. 근데 오늘 어떡합니까, 조국이? 페이스북에다 또 똥 싸지르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우리가 적들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예,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알고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게 우리 손자 선생님의, 예, 명언인데,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적을 아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을, 너무 가볍게 보지도 말고, 또 적이, 무슨 대단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네들 대단한 애들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 문바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김어준이, 문바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김어준이고요. 문바 중에 민주당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민주당 문바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정청래예요. 그리고 친문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조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수준인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합니까? 예?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하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거야, 조국은. 감사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감사합니다. 예? 사과하고도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감사맨이 하는 얘기를 거기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해요. 그냥 감사한 거야. 조국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존재함에 감사하고 뭐 그런 거예요. 유시민 보세요. 유시민이 무슨 뭐 진보의 현자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똥벌 차는 거 보세요. 저 현자라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분이, 그리고 문바들 중에서는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아니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판에 거기다가 똥물,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유시민의 혹시 큰 그림 아니냐?
유시민이 합당을 막으려고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일부러 이제 엑스맨 짓거리 한 거 아니냐. 유시민이 숨겨놓은 친명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유시민이 방송 나와가지고 김민석을 저격을 하고 조국을 뭐 대통령 만들자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완전히 그것 때문에 뽀록이 난 거예요. 얘네들이. 제가 이제 그동안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근데 유시민의 그 한마디 때문에 본질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아, 본질은 뭐냐? 뭐 합당이건 정청래가 당대표 된 거건 검찰개혁 가지고 소동을 벌인 거건 혜태님 화났다가 채평님 때문에 웃었다가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 그 매일 좀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루 쉬니까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불안해진 거야. 아니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든다니까.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시민이 뭐 그 정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유시민이 완전히 똥볼을 차가지고 판이 뒤집힌 거예요 이게. 입증을 해줬잖아. 이 합당 사태의 본질이 뭐냐. 조국 대통령 만들기다. 그러니까 이제 친명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준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유시민. 유시민이 저는 진짜 천재라면은 진짜 현자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소영님 사이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너무 쫄지 마세요. 뭘 쫄아.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 제가 이겨요. 김어준이 머리 쓰는 많아도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갈공명급 아닙니까? 제가 최갈공명 아닙니까? 푸른이르님 조국이는 개그맨 하면 성공할까요?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허경영도 이제 개그 프로 나가가지고 떴잖아요. 조국도 이제 개그 콘서트 이런 데 한번 나가면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뭐 100만 뭐 20만 30만씩 동접을 찍어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게 뭐 머릿수는 김어준이 많죠. 많은데 머리는 제가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갈공명이 왜 최갈공명이냐? 최갈공명이 적벽대전 때 적벽대전 때 화살 1만 개인가요? 이거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오잖아요. 화살 1만 개를 지략으로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오잖아. 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김어준 빼놓고 나머지 유튜버들을 싹 모아가지고 자 요즘 보니까 대유행이에요. 지금 유튜버들 합당 반대하는 유튜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제갈공명이 화살 10,000개를 적들의 화살 10,000개를 뺏어가지고 그걸로 적벽대전을 승리를 했듯이 최갈공명은 지금 뭐죠? 털보 하청 유튜버들을 싹 돌려 세워가지고 그 김어준하고 이제는 화력이 비슷해졌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김어준하고 저하고 화력이 비슷해졌어요. 이제 합당 반대하는 유튜버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화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쪽으로 붙을걸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너무 쫄지 마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큰 거 터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종합특검의 혁신당 이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야 이거 조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대통령 또 이걸 그 털레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당과의 합당을 원한다. 합당을 원하니까 조국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약을 팔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대통령께서. 무슨 뜻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며칠 고민을 좀 해보고 이 문제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당시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안 놓치잖아. 대통령께서 뭘 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만 더 고민을 해보고 대통령 뜻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이거 뭐 알 수가 없죠. 아니 왜 민주당 추천 특검을 놔두고 혁신당 추천, 조국당 추천 특검을 임명한 대통령의 속내는 뭔가. 진짜 이건 조국당에 힘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오늘 한준호 의원이
이게 저 뉴스 영상 보시기 전에요. 제가 이제 한준호 의원이 먼저 폭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준호 의원이 본인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정치 검찰 지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전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전준철 이분을 임명을 하려고 명단이 올라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쌍방울의 김성태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왜 도대체 후보 올리는지 저는 하나 좀 걱정스럽게 있는 거니까 대통령님이 되고 나니까 너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금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북송금, 대장동 등 형사 소집선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형사재판들 말이 하나 잘못되거나 지금 기름본장 지금 대법원 선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서 보면 저희가 정리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진짜 저는 큰일 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이 전준철, 유재만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제가 정말 우울하게 느꼈습니다. 정치 검찰들. 네, 여기까지 한준호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드리 햇바님, 문조탈레유 박멸 방송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참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인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 내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합당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친명 의원들이 어쨌건 당대표를 흔들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예, 춘향성님 감사합니다.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은 뭐 정책내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의원들 입장에서 어쨌건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을 의원들이 마구 공개적으로 흔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 내부에서 벌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폭로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준호 의원도 아니 특검 명단에 쌍방울 김성태 변호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혜태님 판사 이한영 재밌게 보는데 눈이 갈 틈이 없어요. 재방송으로 패스 채널TV 봐야 돼서 판사 뭐 웬만한 드라마보다 대한민국 정치가 더 재밌기 때문에 뭐 드라마보다 이거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한준호 의원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동안 이제 답답하게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도 이제 대통령께서 조국혁신당 추천 특검을 임명을 하시는 걸 보고 이거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화요일 날 대통령께서 특검을 종합특검을 임명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박찬대 의원하고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의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가서 이제 만찬을 했습니다.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준호 의원도. 대통령의 생각을 들은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폭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바로 이어서 오늘 저녁 MBC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진짜 뚜껑 열리실 거예요.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지요. 여당이 추천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후보자를 대통령이 골랐다는 점에서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2차 종합특별검사로 판사 출신의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여당 추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니라 야당인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여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참모 역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며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건 전 변호사가 2023년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차 변호인단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압송된 뒤
수원지검에서 구속 상태로 술과 연어회를 먹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라고 회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도 압송되기 전과 달리 검찰 조사 10여일 만에 북한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지사와 통화도 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주기니까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전 회장은 작년 직접 소통한 바 없다며 또 한 번 말을 뒤집었습니다. 한 대통령 참모는 김 전 회장은 자기가 살겠다고 이 대통령을 위험에 몰고 간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은 여당이 그런 사람의 1차 변호인을 추천한 것에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추천 과정에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당 지도부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진지한 고려 없이 친분 관계로 추천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전 변호사를 추천한 건 대놓고 한판 하자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저런 불쾌감을 표하셨다라는 건 뭐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부적절하다. 상당히 이제 불쾌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의원이 그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박찬대 의원하고 이제 독대를 하셨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 민주당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민주당의 기류가 뭐 합당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급격히 변화한 것도 있지만은 그 밀약 문자 있잖아요. 그게 30일 날 나왔나요? 29일 날. 29일에 1월 29일에 밀약 문자가 나왔습니다.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밀약 문자가 나왔을 때부터 이현주 의원이 완전히 총대 메고 그 정청래를 후드려 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이 제가 볼 때는 전달이 된 거예요. 그 국무위원, 그 문자를 보낸 국무위원이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현주 의원이 뭐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뭐 어쨌건 이현주 의원하고 손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그 기자간담회 때 신년 기자간담회 때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은 이제 강력히 부인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현주 의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이걸 뭐 본인 맞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다라고 보는 게 그 문자 받고 나서부터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 정면 돌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지금 보시면은 뭐 워딩이 세기도 하지만 대단히 자신감이 있어요. 정청래하고 들이받는데 진짜 뭐 그 여자 원빈 아닙니까? 오늘만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이현주 의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그 내일이 없어 지금. 저러다가 이제 정청래가 뭐 연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현주 의원은 이제 공천받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저는 뭐 그러는 원인이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물론 이제 합당 자체가 이게 뭐 쿠데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뒷배가 있는 거죠. 더 센 사람. 정청래보다 더 센 사람이 이현주를 지켜주고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배가 일단은 뭐 국무위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로 봐서는. 어떤 국무위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확실히 믿을 만한 국무위원인 것 같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국무위원이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서 본인이 이제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뭐 정청래 따위가 눈앞에 보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완전히 뭐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 정청래 자리에 막 앉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정청래 자리에 가서 막 앉으면서 막 웃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진짜 이제 내 자리인가?
이런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은.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예. 제 그냥 느낌적 느낌. 예. 또, 지금 진보 유튜브 중에는 제가 이제 촉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감 잡았다, 지금. 정청래 곧 날라간다. 예. 복만삼님. 아니, 꽝님 여기서 이현주 의원님한테 뽐뿌질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너무 세게 나간다고 하면, 아니, 뭐, 저야 좋죠. 예.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해주니까 뭐, 너무 시원하고 좋긴 한데, 저 본인 괜찮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이현주 의원이 갑자기 막 달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확실히 믿을 만한 국무위원 아닌가. 예,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그런 정도 인물이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은 이제 자신 있는 거죠, 지금. 정청래 얼마 안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칼을 뽑았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문자가 온 게 29일인데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 하고 있어요. 그 특검 추천이 올라간 게 언젠지. 근데 아마 대략 비슷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특검 추천이 올라간 시점하고 대통령실에, 그 이현주 의원이 문자를 받은 시점하고 좀 비슷한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죠? 이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네, 수요일에 이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추천이 이루어졌겠죠. 대통령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이 명단을 받아보고, 예? 민주당 추천 특검 이름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검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나를 엿먹이려고 한 건가? 의도가 뭔지를 저는 대통령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정청래 쪽 지도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검찰 출신 정청래 쪽 지도부가 추천한 거다. 이랬으니까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성윤이 한 거 아니에요. 응? 답이 나오잖아, 견적이. 그럼 이성윤이 추천을 했다 칩시다. 예. 이성윤이 추천을 하면은 정청래가 이 사람 경력이나 이런 거 안 보고 특검으로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추천을 한 거예요.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종합특검으로. 그리고 내란 특검,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청와대에서는 뭐 소극적인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적극적으로 지금 내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특검은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처럼 야당일 때 특검을 하는 거지 여당이 왜 특검을 합니까? 닦아놓고.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건 하면 되는 문제지. 아니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될 문제지. 이거를 특검을 만든다라는 건, 자, 대통령이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거잖아. 내란 수사를. 그런데 뭐 3대 특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종합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3대 특검 잘 보세요. 지금 특검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건희 1년 8개월 받았어요. 1년 8개월 김건희가. 그리고 이놈 저놈 지금 막 풀려나고 있는 형국이잖아. 특검이 일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또 특검을 한다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수사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센트럴링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도 이제 야당 때 우리가 특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특검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야당일 때 얘기라니까. 아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뭐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 어쨌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잖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을 놔두고 그걸 굳이 여당에서 왜 특검을 합니까? 이번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 문제만 해도 보세요. 대통령 지시로 합수본 구성해가지고 지금 수사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 지금 합수본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특검보다 합수본이 더 수사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하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기어이 정청래와 조국이 종합특검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특검 임명해 놓은 게 한 명은 조국당, 한 명은 쌍방울. 이거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역모예요. 복만삼님 1년 8개월 김건희 군대 보내기냐? 역모 아닙니까?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었던 그런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한다라는 거? 이거는 내란 세력들 비호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목을 치려고 하는 짓이라고밖에 생각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대통령께서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역모예요, 역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쌍방울, 그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민주당 추천 특검이 쌍방울 변호사다라는 걸 대통령님이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알고 앉으신 거야 이거는. 그래서 목적이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조국당 그 추천 인사로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민주당에서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올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특검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단수 추천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정청래와 조국이 내통하면서 대통령이 선택지가 없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더 해석이 됩니까 이게? 황당한 거지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역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새끼들이 저는 완전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황이다 이거는.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게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칼을 꽂은 거잖아요. 그동안 이 조털래요, 문해 조털래요, 이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모르는 데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생쇼를 해왔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수준의 역모지 이게. 그래서 정청래는 저는 이거 대표직 사퇴해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합당이 문제가 아니야. 당장 지금 당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 합당 문건도 본인은 몰랐다라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니 쌍방울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걸 정청래가 모르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알면서 지금 추천을 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하고 이성윤하고 조국당 밀어주려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합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열릴 상황이 아니고, 정청래는 지금 당대표 사퇴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 민주당 지도부에서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을 상대로 역모를 꾸몄는데 여당 대표가 이걸 놔둘 겁니까? 조연아님, 뻔하네요. 이재통님 힘 빼기 하려고 사악한 무리수를 두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판이 바뀐 거예요. 이건 비대위로 가야 돼. 최고위원들 모두 사퇴해야 됩니다. 다 사퇴해야 돼요. 다음 주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전원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책임져야 돼.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명확히 밝혀야 돼요.
이거 친명 최고위원들도 만약에 이런 특검 추천에 동의를 했다라면은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당장 월요일까지 갈 거 없어요. 내일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일단 친명 최고위원들부터 다 사퇴해버려야 돼. 다 사퇴하고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이거 원내대표 책임 아니야? 한병도 원내대표 뭐 했어요 이거? 이거 원내 사항 아닙니까? 예, 욱하지 말자님. 법사위 김용민 의원도 몰랐다는 메시지 올렸는데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이제 또 다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딱 걸렸으니까. 최고위원들이 저는 이거 무슨 뭐 비대위를 가건 말건 간에 적어도 친명계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야 되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다 사퇴해야 돼요. 집권 여당에서 역모를 꾸몄는데 지금. 예, 이기현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뭐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그 친명 최고위원들, 예, 최고위원들 3명이 3명이 기자회견을 해서 정청래와 한병도의 사퇴를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요. 비대위 체제로 가고 답이 없으면은 일단 사퇴를 다 해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최고위원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정청래만 정당성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거 진짜 일파만파 퍼질 얘기고 커질 문제고 정청래는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요. 이거 지도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목을 치려고 역모를 꾸미는 놈들을 안 그래도 합당 문제만 해도 이게 뭐 쿠데타, 합당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합당도 역모예요. 그 사방에서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역모의 증거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